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60세 이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사이 쉼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50대, 60대 혹은 70대, 어쩌면 그 이상의 연세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어른입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머리가 희끗해졌다고, 손주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7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어도 며칠씩 토라지는 사람, 이웃과 비교하며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작은 돈 몇 푼 때문에 자식들과 다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진짜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57세에 18년간의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야 할 시절을 외딴 섬에서,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공부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남긴 저술만 무려 500여 권. 그 누가 이분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진짜 어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람 사이 쉼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가장 슬픈 노인의 모습. 여러분, 제가 얼마 전 목격한 장면입니다. 어느 노인이 아들 부부와 함께 식당에 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노인은 이것저것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노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너 키웠는데 밥 한 끼 제대로 못 사주겠다는 거냐?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노인은 혼자 투덜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을 나가는 노인의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입니까? 평생 베풀었으니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겪었고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살았으며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것을 은혜라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왜일까요? 진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운 것은 자식이 우리에게 빚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너를 키웠으니 나를 봉양해라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짜 어른은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 아버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 76세이신데 혼자 사십니다.
부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그분은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나는 혼자서도 잘 산다. 너희는 너희 가정에 충실해라. 그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합니다. 주 3회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식들을 초대해서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고 명절에는 손주들에게 줄 용돈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자식들이 그분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늙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독립의 진짜 의미. 독립이라고 하면 혼자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독립,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 정서적 독립, 자식의 사랑에 매달리지 않는 것. 생활적 독립,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것. 특히 정서적 독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이 자주 전화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명절에 못 온다고 토라지고 다른 집과 비교하며 남의 집 자식은 효도를 잘하는데 하는 것. 이것은 어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는 행동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70세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70세가 되면 이미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 첫째, 당신만의 일상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 이런 규칙적인 일상이 있으면 자식이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둘째, 자식 말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십시오. 친구들, 동호회 사람들, 봉사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 인간관계가 다양해질수록 당신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여유를 만드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 스스로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밥 한 끼 살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자유가 당신에게 자존감을 줍니다. 넷째, 자식에게 주기만 하십시오.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명절에 용돈 주고 생일 선물하고 손주들 간식 사주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주기만 하십시오. 대가를 바라는 순간 관계는 불편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김할머니 69세 이야기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왜 안 와? 바쁘긴 뭐가 바빠?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그날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관에 등록해서 서예반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붓글씨를 쓰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혼자 사는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통화하기가 힘드네요. 명절에는 자식들이 엄마, 이번엔 우리 집에서 쇠면 안 돼요? 라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할머니가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자 자식들이 엄마를 더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집착하면 도망가고 내려놓으면 다가옵니다. 두 번째 가르침 영광의 시절에 갇힌 사람들. 동창회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가면 항상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며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말이야 하며 옛날과 비교하는 사람. 나도 예전에는 잘 나갔어.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하며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 듣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슬그머니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과거에 사는 사람은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37세에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화성 설계라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으며 장차 나라의 중심에 설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선생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정조 임금님만 살아계셨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왕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과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배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육표, 흠음신서. 이 책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고전입니다. 만약 선생이 18년 내내 예전이 좋았는데 하며 한탄만 했다면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과거는 교훈이지 감옥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겪었던 경험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과거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좋은 경험이었어. 과거에 사는 것,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다 틀렸어. 전자는 과거를, 현재를 풍요롭게 하는 자산으로 만듭니다. 후자는 과거를,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감옥으로 만듭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흘러가지 고이지 않는다. 고인 물은 썩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라는 한 지점에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현재로, 미래로 흘러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올해 82세이신데 유튜브를 하십니다. 할배 시골 일기라는 채널인데 구독자가 무려 15만 명입니다. 그분은 매일 시골에서의 생활을 영상으로 찍어 올립니다. 텃밭 가꾸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동네 고양이 밥 주는 모습. 댓글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존경해요. 이렇게 늙고 싶어요라고 합니다. 어느 날 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이 좋았어요? 지금이 좋았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도 좋았고 지금도 좋소. 왜냐고? 둘 다 내 인생이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바로 오늘이요. 왜냐하면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어른의 대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50대 분들,
60대 분들, 70대 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다 늙었는데 뭐, 젊었을 때 못한 게 한이야. 이제 남은 게 뭐 있겠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입니다. 20대에는 경험이 없었고, 30대에는 너무 바빴으며, 40대에는 책임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경험도 있고, 시간도 있으며, 무엇이 중요한지도 압니다. 그러니 이제부터가 진짜 당신의 인생입니다. 실천 방법.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못 배운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요즘은 무료 강좌도 많고 노인 대학도 많습니다. 악기, 그림, 외국어, 컴퓨터,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삶이 즐거워집니다. 둘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십시오. 늘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여행을 떠나십시오. 셋째, 새로운 경험을 하십시오. 해보지 않은 음식을 먹어보고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십시오. 70세에 처음 배낭여행을 떠난 할머니도 있고 75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돈보다 귀한 것. 얼마 전 마트에서 본 장면입니다. 한 노인이 계산대에서 직원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500원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 가격이야? 저번에는 더 싸게 샀는데.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직원이 정중히 설명했지만 노인은 계속 화를 냈습니다. 결국 점장이 나와서 500원을 깎아줬습니다. 노인은 승리한 듯 으쓱하며 나갔지만 뒤에 남은 사람들의 표정은 씁쓸했습니다.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500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잃었을까요? 품위를 잃었습니다. 품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잃으면 다시 얻기 힘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추운 겨울, 좁은 방에서 떨며 지냈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한 번도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뇌물을 주고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선생은 자신의 결백을 지켰습니다. 권력자에게 아부하여 빨리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품위가 목숨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말했습니다. 가난해도 떳떳하고 천해도 굽히지 않는다. 이것이 선비의 도리다. 품위란 무엇인가? 품위는 거칠애가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품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거지같이 굴지 않는 것, 화가 나도 막말을 하지 않는 것, 억울해도 떼쓰지 않는 것, 서운해도 비난하지 않는 것. 이것이 품위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궁해도 궁하지 않고 소인은 궁하면 마구 행동한다. 진짜 어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킵니다. 하지만 어른답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품위를 버립니다. 우리는 언제 품위를 잃을까요? 돈 앞에서 몇 푼 아끼려고 떼쓰고 화내는 것.
자식 앞에서 내가 너 키웠는데 하며 은혜를 강요하는 것. 이웃 앞에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험담하는 것. 젊은이 앞에서 요즘 젊은 것들은 하며 무시하는 것.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철이 없으시네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74세가 계십니다. 그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청소일, 식당일, 무엇이든 했습니다. 지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보면 절대 가난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옷은 오래됐어도 항상 깨끗이 다림질되어 있습니다. 말은 천천히 하시지만 언제나 정중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합니다. 이웃을 만나면 먼저 밝게 인사합니다. 그분의 집에 가면 비록 작고 오래된 집이지만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변변치 않은 음식이라도 정성스럽게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품이 있는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태도,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서 품위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품위를 지키는 방법. 첫째, 외모를 단정히 하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아무렇게나 입으면 안 됩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됩니다. 깨끗하고 단정하면 됩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신발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둘째, 말을 조심하십시오. 욕설, 비속어, 험담은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천천히, 정중하게 말하십시오. 특히 젊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다 어른입니다. 셋째,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화내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어도 태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어른의 모습입니다. 넷째, 생활 공간을 깨끗이 하십시오. 집이 지저분하면 마음도 지저분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청소하고 정리하십시오. 다섯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무지는 품위의 적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건강을 지켜라. 건강은 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아픈 거 당연하지 뭐. 이 나이에 건강하길 바라는 게 욕심이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건강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아프면 누가 고생합니까? 자식들입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 챙기고, 걱정하고. 당신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운동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먹는 것도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75세까지 정정하게 살면서 지필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혼자 걸어 다니고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계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평소의 관리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음식을 조절한 사람과 마구 먹은 사람, 술, 담배를 끊은 사람과 계속한 사람. 그 차이가 60대, 70대가 되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뭐?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운동은 아무 때나 시작해도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68세에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늘렸습니다. 1년 후 그분은 하루 1시간씩 걸을 수 있었습니다. 3년 후 그분은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74세인 그분은 한 달에 2번씩 산에 오릅니다. 식습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짜게 먹던 습관, 기름진 것 좋아하던 습관, 과식하던 습관, 천천히 바꾸십시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꾸면 몸이 변합니다. 건강관리의 구체적 방법.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걸으십시오. 운동이 어렵다고요? 걷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생활입니다. 아침에, 저녁에, 언제든 좋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걸으십시오. 둘째, 물을 많이 드십시오.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하지만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컵으로 8잔 정도 드시십시오. 셋째, 채소와 과일을 드십시오. 고기만 먹지 마십시오. 나물, 채소, 과일을 골고루 드십시오. 넷째,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별일 없겠지 하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병은 치료됩니다. 다섯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요? 그래도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못 잡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십시오.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몸만 건강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진짜 건강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웃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오래된 원한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5번째, 가르침 베풀며 살아라. 두 노인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노인과 주기만 하는 노인. 받기만 하는 노인은 항상 불평합니다. 자식들이 나를 안 챙겨줘. 나라에서 연금을 너무 적게 줘. 복지가 부족해. 반면 주는 노인은 항상 기쁩니다. 손주 용돈 줬더니 좋아하더라. 복지관에서 봉사했더니 보람 있더라. 이웃 할머니 반찬 만들어 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더라. 어떤 노인이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입니다. 주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받으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받는 것이 풍요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고 싶어집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면 줄수록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만족이 생깁니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뭘 줘? 아닙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복지관, 어린이집, 도서관, 어디든 좋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지혜를 나누십시오. 젊은이들에게 조언하고,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해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미소 하나. 이것도 큰 선물입니다. 외로운 이웃을 찾아가고, 아픈 친구를 위로하고, 힘든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좋은 곳에 기부하십시오. 제가 아는 할아버지 71세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퇴직 후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보니 달랐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음식을 나눠주며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겁니다. 봉사하고 나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이것이 베풀매 역설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마지막 가르침 피할 수 없는 것.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꺼립니다. 무슨 불길한 소리를. 아직 멀었어.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선생은 50대부터 자신의 묘지를 준비했고, 묘비문을 직접 썼으며 장례 절차까지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지 않으십니까? 선생은 대답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좋은 죽음이란? 좋은 죽음이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준비된 죽음과 준비 안 된 죽음이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죽음은 남은 사람들에게 큰 짐을 줍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무슨 뜻이었는지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자식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반면 준비된 죽음은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유언이 명확하며 자식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 첫째,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유언장을 써두십시오.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명확히 적어 두십시오. 둘째,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십시오.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들을 미리 정리하십시오. 중요한 서류는 한 곳에 모아두고 통장과 비밀번호는 가족이 알 수 있게 해두십시오. 셋째, 화해하십시오.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용서하십시오. 말 한 번 못 붙인 자식이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십시오. 후회 없이 떠나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를 하십시오. 다섯째, 의미를 남기십시오. 당신이 살았던 흔적, 당신의 지혜, 당신의 사랑. 글로 남기든 영상으로 남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선생의 무덤 앞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문을 닫고 덕을 쌓아 후세에 길이 남기노라.
선생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깨우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물려준 가치관, 손주에게 들려준 이야기, 이웃에게 베푼 사랑.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면 당신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약용 선생의 5가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라. 독립된 노년이 아름답다. 둘째, 과거에 살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품위를 지켜라. 태도가 당신을 말한다. 넷째, 건강을 지켜라. 건강은 의무다. 다섯째, 베풀며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하라.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진짜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만 먹은 늙은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부모입니까? 손주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까? 이웃이 불편해하는 노인입니까? 아니면 존경하는 어르신입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자식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십시오. 오늘 30분만이라도 걸으십시오. 오늘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오늘 감사 일기를 한 줄이라도 쓰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은퇴했다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나라를 발전시킨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지혜,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사회의 자산입니다. 그러니 당당히 사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품위 있게,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임종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최선을 다했고 옳게 살려 노력했으며 배우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제 편안히 갈 수 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진짜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나는 이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한 줄만이라도 적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품위 있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어른입니다. 다만 조금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사람 사이에 쉼표가 필요할 때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사람 사이 쉼표였습니다.